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 전투기 F-16 파이팅 팔컨. 현재까지 대략 5,400대가 생산되었고 미국을 포함한 20여 개국에서 운용 중이라 외계인이 침공하면 주력으로 나설 전투기라는 농담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스 튀르키예 국경 분쟁 때에는 두 나라가 모두 F-16을 출동시켜서 대치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도입이 많이 된 데에는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F-16은 뛰어난 신뢰성, 우수한 범용성, 수많은 실전 경험, 대량의 무장량을 갖춘 팔방미인 시장 지배 전투기입니다. 이러한 F-16을 현재 간절히 원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데요.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불리한 전황을 180도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서방 진영에게 F-16의 지원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 20일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F-16을 제공하기로 한 데에 이어 네덜란드와 덴마크까지 최대 61대의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확약한 것입니다. 주말 동안 깜짝 유럽 순방에 나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네덜란드 덴마크 정부는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는 F-16 전투기 이전을 위한 조건이 충족했을 때 미국 및 다른 파트너국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이전하는 것을 동의한다며 이르면 올 연말 내년 초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보낼 것인가가 중요한데 우선 덴마크는 우크라이나에 19대의 F-16을 보낼 예정입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내년 초를 전후해 6대를 우선 보내고 하반기 8대 그리고 2025년엔 5대를 보낼 것이라고 하였죠. 네덜란드의 류터 총리는 지원할 수 있는 물량이 최대 42대가 있으나 아직 정확히 몇 대를 보낼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앞서 지난 5월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F-16 조종 및 운용 훈련 실시 결정을 주도한 국가들입니다. 우크라이나 비행 조종사들은 이미 유럽 각지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죠.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진정으로 감사드린다며 현장에 있는 F-16 전투기에 직접 올라 포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날 스웨덴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스웨덴산 전투기인 그리펜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무엇보다 전투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제공권을 장악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항공함대는 미코얀 미그-29와 같이 1970년대에 설계된 소련 전투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반면 러시아는 더 높은 고도, 더 멀리 탐지할 수 있는 현대적인 전투기들을 보유하고 있죠. 우크라이나 공군 사령부 대변인인 유리 이넷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러시아 전투기의 레이더는 우리보다 두세 배 더 멀리 볼 수 있다며 이러한 차이는 우리를 싸움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공중전에서 패배할 수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다른 전투기가 아닌 F-16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그 의미가 상당한데요. 현대 공중전에서 그 성능이 검증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기체가 바로 F-16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매체 미그플러그에 따르면 F-16 전투기는 레바논, 아프가니스탄, 걸프전, 코소보, 에게의 충돌 등 실전에 투입돼 총 공대공 격추 76번, 공대공 실추는 단 한 번이라는 어마무시한 전과를 달성했습니다. F-16보다 지원상 우수한 기체들은 많이 있겠지만 실전에서 이만큼의 포스를 보여준 기체는 F-16이 유일하죠. 반면 러시아의 미그-19는 6번 격추, 18번 손실을 기록하였고 기타 다른 러시아 전투기인 미그-31, 수호이-30, 수호이-33, 수호이-35 등은 아직 공중전 경험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푸틴의 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F-16 전투기를 지원하게 된다면 오히려 세계는 더욱 위험해질 것이라며 파괴적 무기일수록 핵으로 인한 종말 시나리오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F-16 받는다고 핵 쏜다는 건 좀 에반데 그만큼 F-16이 전황을 바꿀 위협적인 무기라는 거겠죠. 쫄리면 돼지시든가. 한편 우크라이나의 F-16 도입은 한국 항공 우주 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F-16의 대체 및 보완기체로 FA-50 전투기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네덜란드가 이번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19대 물량은 현재 운용이 가능한 사실상 모든 F-16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네덜란드에 남은 다목적 전투기는 F-35 34기가 유일한 상황이죠. 덴마크는 오히려 상황이 더 긴박한데요. 아직 정확한 수량을 밝히진 않았지만 다수의 F-16을 보내게 된다면 덴마크 공군에 남아있는 주력 전투기는 F-35 7대가 유일한 상황으로 특히 덴마크는 이 중 6대의 F-35를 훈련 용도로 운용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아니 그 운용 비용으로 T-50 훈련기 구입하겠다. 구형 F-16 블록 20을 보내는 만큼 신형 블록 70 바이퍼를 구입하는 것이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만 또 이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전에 돈만 주면 쉽게 구할 수 있는 F-16이 아니거든요. 미 정부와 로키드 마틴은 현재 F-35의 생산을 주력하고 있고 F-16 생산은 점차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례로 대만은 지난 2019년 66대 F-16 바이퍼 전투기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단 한 대도 수령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 4분기 2대의 F-16 바이퍼를 인도받아야 하지만 소프트웨어 문제와 공급망 차질로 인해 이마저도 2024년 3분기로 1년가량 늦춰진 상황입니다. 또 유럽의 긴박한 군사적 위협에 F-16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어 밀려있는 주문만 해도 어마어마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FA-50 개량형인 FA-50 블록 22, F-16을 원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새로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 역시 F-16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으나 납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오래 걸려 최종적으로 한국의 FA-50 도입으로 선회하였죠. 폴란드 제23 민스크 공군기지 사령관인 크지스토프 스토비에스키 대령은 전 세계 모든 항공업체에 문의한 결과 48대의 전투기를 5년 안에 납기해줄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FA-50은 미국 로키드 마틴사와 KTX-2 사업을 통해 만든 초음속 훈련기인 T-50 골든 이글을 기반으로 한국이 제작한 전투기입니다. T-50 계열 파생형인지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F-16과 비슷한 측면이 적지 않은데요. 우선 비행에 필요한 지상지원 장비 중에서 두 기종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많습니다. 조종석에 있는 디스플레이의 경우 F-16 블록 50까지는 거의 똑같으며 조종사가 사용하는 스틱의 위치도 F-16과 동일하고 80%가량의 부품이 호환될 만큼 큰 유사성을 지니고 있죠. 특히 최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블록 20 버전은 에이사 레이더,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공중급유 능력, 중거리 공대공 무장 등을 탑재해 신형 F-16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진정한 전투기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F-16 생산국인 미국 역시 T-50 계열 파생형 항공기의 해외 판매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술 이전을 통한 일정 부분의 개런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FA-50 블록 20에는 그동안 수건이던 에이사 레이더 및 공대공 미사일을 연동시켜 탑재가 가능하도록 미국 정부에 의해 승인받게 된 것이죠. 공대공 미사일인 AIM-120C 암람은 최대 사거리 120km까지 타격이 가능한 세계 최고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미국 레이시온사에서 개발되었는데 팬텀 스트라이크 에이사 레이더 역시 레이시온사에서 개발하여 손쉬운 통합 과정과 함께 최대치의 성능을 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 로키드 마틴사의 첨단 타겟팅 포드인 스나이퍼 APT 역시 탑재되는데 이는 목표물 식별, 자동 추적, 넓은 범위에서의 정밀 유도 무기에 유도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비로 오히려 구형 F-16에는 장착되어 있지 않은 신형 장비이죠. 최근 F-16의 개량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터키 구형 모델에는 탑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FA-50이 F-16을 완벽히 대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작전 수행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줄 F-50 단좌형 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지난 3월 카이 강구영 사장은 글로벌 2050 비전 선포식에서 F-50 전투기 개발 사업을 공식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카이에 따르면 단좌형의 경우 700파운드의 연료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FA-50 대비 임무 반경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FA-50의 F는 파이터, 전투기, 그리고 A는 어태커, 공격기를 의미하여 FA-50을 근접 항공 지원에 특화된 경공격기로 불렀지만 이제 블록 20 개량을 통해 획기적인 BVR 공대공 임무가 가능해진 FA-50이 단좌형인 F-50으로 개량을 통해 임무 수행 반경 확대와 엔진 출력 향상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F-16 바이퍼와 동급인 4.5세대급의 전투기로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카이 관계자에 따르면 단좌형 개발까지 걸리는 시간은 3년. 다만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개발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카이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연구 용역을 통해 단좌형 개발을 한 차례 고려했지만 문제는 사실상 새로운 기종에 가까워 수조 원에 달하는 개발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카이 관계자는 후방 조종석을 제거하는 것은 FA-18AB가 FA-18EF 슈퍼 호넷으로 개량된 것과 비슷한 수준의 개량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즉 앞으로 F-50 단좌형이 성공적으로 개발돼 F-16 동급의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T-50 계열 항공기의 잠재 수출이 대거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현재 계약을 추진 중인 미국 훈련기 사업 수주를 반드시 따내야 하는 것입니다. 카이는 미국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조에서 25조 원 규모의 미 공군 및 해군 전술 인문기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번 수주전 역시 보잉의 T-7A와 경합을 치르게 되는데요. 만약 T-50 계열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면 세계 고등 훈련기 및 경전투기 시장에서 무려 50% 이상 그리고 최대 1300대 규모의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업계에서는 최대 340조 원 규모의 산업 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선택한 항공기라는 인식은 유럽 나토 회원국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미 공군 차기 훈련기로 선정된
T7A가 최초 계약을 따낸 지 7년이 다 되어가는 현 시점 아직도 수많은 결함으로 인해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작에 카이 선택했으면 이미 납기도 끝내고 얼마나 좋아. 지난 8월 9일 에어앤스페이스포스에 따르면 T7A의 납품을 위한 최종 비행 테스트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제작업체인 보잉은 윙락 현상, 사출 좌석 등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하지만 미 의회 의원들은 이를 절대 믿지 못하겠다면서 미 공군 측에 모든 책임을 강제하는 보증 조항을 달려는 움직임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만도 한 것이 보잉은 T7A 프로그램을 막장으로 진행하면서 자체적으로 1억 8,900만 달러의 적자까지 기록한 상황이라 문제가 그리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한편 우리 FA-50의 항공기의 우수성은 단순히 로키드 마틴의 기술을 도입했다는 데에서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로키드 마틴조차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나라가 해내고 있는데요. 로키드 마틴도 깜짝 놀라게 한 기술력이 있기에 그 수익성이 좋은 미국 훈련기 프로그램에 롱마 혼자 독자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카이와 새로운 계약까지 체결하며 협력하려 하는 것이겠죠. 이는 로키드 마틴 에이미 번의 부사장의 인터뷰 발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T50을 통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의 협력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많은 경험과 T50의 조합은 분명 엄청난 시너지를 불러올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이 뛰어난 고등훈련기 겸 경전투기의 경우 30만 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려 90%에 달하는 특출난 가동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유례없는 기록이죠. 라고 했습니다. 역시 손흥민, BTS, 봉준호, 그리고 FA-50. 오늘의 한 줄 평. 한국 정비 기술이 진짜로 대단한 이유. 아니 M48 패튼 할아버지도 되살아난다니까. 그만 보내드립시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